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 에큐티론,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페루 봉사활동을 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버지니아 출신 남성 벤자민 정을 위한 모금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과 회사가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융자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주택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 판매와 가격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34%가 낙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가 낙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3번 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올해 3%나 기준금리를 대폭 올림에 따라 신용카드 APR, 에큐티론, 주택 모기지 이자율 등이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APR은 평균 22%에 도달하며 $10,000 사용액에 연 $300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에큐티론의 시중 우대금리와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6%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미국인들의 고물가 고통에 겹쳐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6월과 7월, 9월까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 단숨에 3%를 넘겼습니다.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1.25포인트 더 인상해 올 연말에는 4.25 내지 4.5%, 평균으로는 4.4%가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APR 이자율이 금리 인상에 맞춰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용카드들의 APR 평균 이자율은 얼마 전 18%에서 20%를 넘겨 현재 21.59%를 기록하고 있다고 랜딩트리가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3%로 올랐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10,000당 연 $300를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올 연말 4.4%로 더 인상될 것으로 예고돼 신용카드 사용액 $10,000당 연 $440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홈 에큐티론으로 불리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기준금리 3%에 3%를 더한 6%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대폭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 에큐티론은 외부 평가된 자신의 주택가격에서 모기지를 빼고 남는 에큐티만큼 라인 오브 크레딧을 개설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아무 때나 돈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와는 직접 상관없이 재무부 국채와 연동이 돼 있지만 최근 30년 고정 이자율이 6%를 넘겼으며 1년 전보다 2배나 뛰어올랐습니다. $300,000를 모기지로 얻었을 경우 6%의 이자율을 적용받으면 매달 내야 하는 월 상환금이 $520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1년 만에 2배로 급등하면서 모기지 신청과 주택 판매, 주택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지만 전년과 같은 이자율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은 자동차 회사별로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폭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학자융자금은 연말까지 상환 유예가 계속돼 이자 부담이 늘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10,000 내지 $20,000나 탕감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현재까지 3%, 올 연말에는 4.4%, 내년 4월에는 4.6%까지 올라갈 고금리로 신용카드와 에큐티론, 주택 모기지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원리금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에도 물가는 올 연말에 PCE 물가로는 현재 6.3%에서 5.4%로 CPI 물가로는 현재 8.3%에서 7.4%로 낮추는 데 그쳐 고물가 고통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페루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버지니아 출신 남성이 있습니다. 벤자민 정. 이들 부부는 2020년부터 페루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다가 남편인 벤자민 정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은 미국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내 에밀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의료비와 이송비 마련을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로 봉사활동을 떠난 버지니아 페어팩스 출신의 벤자민 에밀리 정 부부.
2018년에 모든 것을 팔고 전 세계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12월 페루의 한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But the orphanage was so happy to have us there. The kids fell in love with us. They called us mom and dad. We were teaching English and teaching Korean and my husband was teaching Taekwondo. And he loved the kids there. He just had an awesome time. 그리고 지난 2월 고아원에 물품을 사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남편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사고 부위를 봤을 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머리에 둔기로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말했습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고도 했지만 사고 지점 인근의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됐고 멀리서 온 외국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When in January this year, 2022, he was leaving the orphanage to buy supplies and he was attacked, we believe. He was hit by an SUV. He was on a motorcycle. We think that it was a robbery, which is very common in Peru, to attack Americans. And he was beaten. That's what the injuries look like. That's what the doctors think. And because it was a motorcycle, he had no scratches. He was wearing short sleeves. So it's impossible that was a normal motorcycle accident.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남편을 살리는 것. 미국과 의료 시스템이 많이 다른 페루 공립병원에서의 시간은 악몽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He was taken to a public hospital, and in Peru, the public hospital is nothing like America. It's a third world country, and it was a nightmare. I had to live in the streets outside the hospital. Somebody had to be available 24 hours a day, so we had to provide everything. The only thing the hospital provides is the doctors and the bed. That's it. We have to provide needles and tubes and diapers and paper towels and water, everything you can think of, we had to purchase and bring to the hospital. Any kind of surgeries we have to buy first. So in Peru, if you don't pay cash, you die. There's no billing system. 여행자 보험도 있었지만 의료비 청구 서류 처리를 위해 서명해야 하는 남편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또 치료비와 항공 이송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After suffering a horrific motorcycle accident in Peru that left him in a coma for months. His wife is now desperate to raise money and get him back to the States. Tonight, a Virginia woman is speaking out and asking for help. She says her husband suffered a serious medical emergency while volunteering in Peru. Now he's in a coma. For months, she has paid out of pocket for his medical care. 남편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밀리는 펀드레이징을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곳곳을 돌며 상황을 알리고 직접 모금을 받기도 합니다. 제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내 에밀리는 하루빨리 페루로 돌아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3년간의 수사 끝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 회사가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융자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해왔다며 사업 금지, 거액의 배상을 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승소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세 자녀, 트럼프 회사는 뉴욕주에서 영구히 사업을 금지당하고 2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사활을 건 법적 투쟁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회사의 본거지인 뉴욕에서 사활을 건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레티사 제임스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3년간의 수사에서 수백만 건의 서류를 조사하고 65명 이상의 증언을 들은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자녀들, 트럼프 회사와 핵심 임직원 등의 사기 행위를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세 자녀, 트럼프 회사 측은 수년 동안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거액을 융자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트럼프파크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먼트 12동의 경우 평가액이 75만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회사의 재정 서류에는 무려 4,950만 달러로 기재해 각종 재정 거래에 사용했다고 뉴욕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뉴욕 교외에 있는 세븐스프링스 부동산에 대한 은행 평가액은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였으나 트럼프 회사의 재정 서류에는 2억 9,100만 달러로 엄청나게 부풀려 있었다고 뉴욕 검찰은 지목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222페이지로 된 소장에서 트럼프 측이 수년간에 걸쳐 200건 이상 허위 평가를 이용해 금융권과 렌더, 보험사들로부터 거액을 끌어오는 사기 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는 사법부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세 자녀들인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에릭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회사, 가족 관련 회사들이 더 이상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주는 동시에 2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사법부에 제소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의 트럼프 수사는 3년 전인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연방의회 증언에서 조직적인 부동산 평가에 부풀리기 등을 폭로한 직후에 시작돼 3년간 실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뉴욕주 검찰의 이번 소송 제기는 사실과 법에 기초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강력한 법적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회사 측은 이와 함께 전직 재무 책임자 유죄 시인으로 회사 측의 사기와 탈세 혐의로 10월 24일 맨하튼 법정에서 형사 재판도 받기 시작합니다.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일가의 사기와 탈세 등 재정 범죄를 파헤치고 1월 6일 의사당 점거를 부채질한 의혹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대통령 기밀 문건 무단 이전과 소지 혐의까지 전방위로 털어 결국은 2024년 차기 대선의 재출마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1년 만에 2배로 급증함에 따라 기존 주택 판매와 가격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올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중 하나였던 주택시장이 올 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7개월 연속 둔화는 주택시장이 붕괴됐던 2007년 이후 최장기간 냉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8월에 연율로 480만 채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보다 0.4% 하락한 것이고 1년 전에 비하면 19.9%나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올 1월 649만 채나 기록했다가 2월 593만 채, 3월 575만 채, 4월 560만 채, 5월 541만 채, 6월 511만 채, 7월 482만 채, 8월 480만 채 등으로 무려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기존 주택 가격은 서부 지역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시애틀의 경우 중위 집값이 77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가장 많은 17.7%나 떨어졌습니다. 라스베가스는 41만 6천 달러로 전년보다 14.5%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는 137만 5천 달러로 17.6% 하락했으며 샌디에고는 80만 달러로 15.8%, 세크라멘토는 57만 5천 달러로 17%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7.2%가 도중에 리스팅 집값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전년의 3.8%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냉각으로 주택 판매와 주택 가격의 하락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8월에 기존 주택 판매와 주택 가격은 실제로는 한두 달 전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모기지 이자율이 6% 이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택 판매와 집값이 모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의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혀 앞으로도 수개월간 주택 판매와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 모기지는 2008년 묻지마 융자해줬던 서브프라임 사태로 붕괴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철저하게 소득원을 검증한 후에 대출해준 것이어서 주택시장의 붕괴와 금융 대란의 재현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여성들의 3명 중에 1명꼴인 34%가 낙태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약물 복용, 임신 회피 등으로 자가 낙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낙태시설을 찾지 못해 자가 낙태를 시도할 경우 공중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으면서 미 전역에서 절반 지역은 낙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주가 낙태 금지를 법제화했고 곧 실행할 지역을 합하면 절반인 25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는 낙태를 원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인근 주 지역을 방문해 낙태 시술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경우 2020년 안에 타주 출신 여성들에 대해 9,700건의 낙태를 시술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접한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위스콘시주 등이 모두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어 앞으로 일리노이주를 방문해 낙태 시술을 받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 지역에서의 낙태는 건강보험의 커버를 받지 못해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여행 경비와 일하지 못하는 손실 등을 합하면 상당한 경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인 듯 캘리포니아 주립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빅스비 연구소가 3만 3천여 명의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려스러운 답변이 나왔다고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임신 여성 응답자의 34%는 낙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가 낙태를 고려하게 될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셀프 매니지드 어버션이라는 SMA는 FDA가 승인한 2종의 낙태약을 복용하거나 승인받지 못한 다른 약품, 기구를 사용해 임신 중절되도록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FDA에서 승인한 2가지 낙태약을 복용하면 그나마 임산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피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기구를 사용해 임신 중절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예 임신을 피하려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연방 대법원 판결과 각주의 금지 입법으로 여성 낙태권을 끝낸 데 이어 낙태약과 피임약까지 규제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4명 중 1명꼴인 25%는 일생에서 한 번은 낙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낙태 금지에 따른 원정 낙태, 자가 낙태에 따른 건강과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낙태 문제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건드리고 있어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에 얼마나 타격을 가하고 도움을 줄지 정치적 파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